자, 오늘은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은 전산회계 1급 시험에 6문제 나와요. 6문제가 나오는데 이 6문제가 한 문제당 3점씩, 그래서 18점이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은 가성비가 좋아요. 공부를 적게 하고 점수를 많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최소 5개 이상, 이 5개 이상 맞출 수 있다. 5개면 15점이죠. 15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폐 임수, 매출령, 판매자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 부가세 예수금이 계정 까먹이 생긴다. 자, 그래서 코드를 11번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것은 유형은 과세죠. 11번 과세. 이때는 세금계산 발급, 세금에서 발급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11번 과세. 무조건이죠. 세금에서 발급을 줄여서 세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반품 세금계산, 수정 세금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11번 과세다. 무조건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도 오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발이죠. 신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급했다. 무조건 11번이요. 자, 여기서 입력은 여기서 하는 거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 재매액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하셔가지고 날짜를 치시고 만약에 1월 1일이다. 그러면 유형이 부가세 유형이 여기서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이건 몇 번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코드를 암기할 수 있다. 잘 모르면 이 하단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11번. 그러면 이와 같이 매출은 빨간색이 나오죠. 빨간색 매출 확인하시고 품목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 유형을 쭉 공부를 해보겠어요. 유형이 이렇게 많은데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이 많은데 자, 이것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12번 영세는 영세일생에서 발급. 영세일생에서 발급했어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12번 영세. 자, 그 다음에 같이 발급되는 서류가 내국신용장, 구매약인서.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죠. 이때는 영세일생에서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12번 영세. 13번 면세는 계산서 발급. 계산서 발급했어요. 무조건 13번 면세. 그 다음에 14번 건별. 소매 매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해줘도 소비자는 세금서 쓸 일이 없네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생략하고 간이 영수증 또는 증빙 없이 거래를 하죠. 이때 이런 것을 소매 매출, 그 다음에 건별이죠. 14번 건별. 이때는 14번 건별은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급대가로 입력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14번 건별. 여기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가 포함된 상태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4번 건별, 17번 카드가세, 그 다음에 22번 현금가세. 아시겠죠? 이 세 건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직수출, 대응수출. 이런 멘트가 나와요. 시험 문제지에서.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이때는 영세율 세금서 없는 상태죠. 세금계산서 없는 상태로 거래하는 거. 16번 수출. 17번 카드가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그래서 이때는 공급대가로 입력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그랬을 때는 17번 카드가세. 그 다음에 18번 카드 면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는데 면세 품목이죠. 17번은 과세 품목, 18번은 면세 품목. 면세 품목은 대개 서적, 책이죠, 책. 그 다음에 생화, 그 다음에 학원비 이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다. 그 다음에 과일, 사과 이런 것들은 면세 품목. 18번 카드 면세를 하셔야 된다. 19번 카드 영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했는데 영세율 품목이래요. 거의 없어요. 22번 현금가세,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그 다음에 공급대가를 입력한다. 여기도 과세 품목이죠.
23번 현금 면세,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면세 품목이죠. 24번 현금 영세, 현금 현금 영수증 발급, 영세율이죠. 영세율.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매입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 유형이다. 그래서 부가세 대입금 여기서 보면은 51번 매입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매입 유형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1번 세금계산서 받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은 51번 과세. 만약에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된다. 불공제 사유, 뭐 접대비, 업무 추진비죠. 이런 것들은 54번 불공이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매입세 공제되는가? 51번. 공제가 안된다. 그러면 54번 불공.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54번에 보면은 불공제 사유가 나오죠. 여기서 금액을 입력을 하면은 불공제 사유가 쭉 나온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1번은 별로 안 나와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썼대요. 2번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자동차, 승용차 있죠. 승용차는 3번. 기업의 업무 추진 및 접대비죠. 4번. 면세사 관련 5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이죠. 밑으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불공제되는 사연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5번 수입, 52번 영세세금에서 받은 거죠. 53번 면세, 계산서 수취했다.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번이에요.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번.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54번 불공. 55번 수입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받았다. 그러면 55번 수입. 57번 카드과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57번 카드과세다. 이때도 공급대가. 저기 공급대가 57번. 그 다음에 현금과세 61번은 공급대가.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58번 카드 면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면세 품목이죠. 면세 품목. 서적, 생활, 학원비, 사과 이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다. 그때는 58번. 그 다음에 카드 영세 거의 없어요. 61번 현금과세.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 62번 현금 면세.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면세 품목. 이럴 때는 62번 현금 면세다. 자, 이와 같이 전표 유형, 부가세 유형을 쭉 알아봤어요. 내가 잘 모르겠다 시험 볼 때 그때는 하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전산회계 1급. 자, 여기 가서 전산회계 1급 113회 상교시죠. 수험번호는 2하고 1이 6마리.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2. 감독관 번호는 3004번. 그래서 여기 113회 매매출 전표 입력만 풀어보겠어요. 자, 미리 설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매매출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신다. 일반 전표 밑에 매매출 전표 입력. 자, 문제 1번은 8월 10날에 산양산업부터 영업해서 사용할 소모품 공고가액이 95만원. 부가세 별도죠. 부가세 별도가 공고가액. 부가세 없는 상태죠. 현금으로 구입돼요. 여기 현금. 전자증서 발급받았다. 여기 멘트가 있죠. 전자증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51번 과세. 소모품은 자산 처리하라. 만약에 여기서 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 그러면 소모품 B가 되겠죠. 3점. 그럼 먼저 날짜를 입력해야죠. 날짜. 여기는 이 손으로 한번 입력을 해봐라 이거죠. 입력하고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해봐라. 그렇게 연습하라. 그런 뜻이에요.
날짜는 8월 10날. 날짜는 8월 10날 가셔가지고 0810. 여기서 0810 이렇게 써요. 0810 타이핑을 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전표용은 51번. 전표용은 51번. 품목은 대충 쓰면 돼요. 소모품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수량 단가 패스. 그 다음에 공고가액은 95만원. 부가세 10% 자동으로 따라오죠. 거래처는 사냥. 두 자만 치면 돼요. 두 자만. 그래서 엔터 치고 엔터 치시면 되겠다. 전자요? 여기 전자생에서 써졌죠. 전자생 계산서. 그래서 전자다. 전자는 1번. 종이다. 그러면 0번. 전자는 1번. 종이는 0번이죠. 그래서 1번. 분계는 3번. 무조건 3번이에요. 분계는 무조건 3번 혼합하시고 차변에 원재료 사온 게 아니라 뭘 사왔어요? 소모품 사왔다. 173번.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돈을 줬다 이거죠. 차변에 소모품 사왔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를 지급하고 소모품 사왔으니까 돈 줬다. 그래서 대변에 돈을 줘야 돼요. 대변에 현금으로 104만 5천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 자, 쉽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8월 22일 날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사왔대요. 3,400만 원. 주식회사 롯데 상사에서 매입하고 아래의 영서율 전자에서 발급받았다. 자, 원재료 사오고 영서율 전자에서 발급받았다. 그럼 영서율 전자에서 받았으니까 52번.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음으로 지급했다. 자, 원재료 사오고 지급했대요. 엄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뭐겠어요? 원재료 그러면은 지급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엄으로 이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영서율 전자성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쳐야 돼요. 날짜는 8월 22일 081. 여기 부가세 유형은 52번. 영서율 전자에서 발급했다. 품목 여기 써주면 되죠. 부품만 쓰면 돼요. 수량은 없어요. 여기 수량 단가가 없으니까 패스. 공고가액은 3,400. 34 플러스. 부가세가 없어요.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거래처는 어디요?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해송이에요.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노띠죠. 그래서 여기는 노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노띠 상사. 그 다음에 전자요? 전자 1번. 전자는 1번. 분계는 무조건 3번이에요. 뭐 애상이나 현금에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단순 무시가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혼합은 돼.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사왔다. 3,400. 대변에 돈은 뭘로 줬냐? 돈은 지급엄, 발행했대요. 그러면 지급엄이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지급엄.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분계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을 하시라. 문제 3번은 8월 25일 날 송강 수사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자 여기 영업부 나왔어요. 800이죠. 8을 써야 돼요. 영업부가 나오면은 8을 이렇게 써야 돼요. 직원 선물이래요. 마른 멸치. 복류죠. 복류생비. 영업부 거래처 선물. 여기 영업부니까 8이죠. 거래처 선물은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마른 멸치 세트를 30만원에 구매. 대금은 보통예금. 돈은 보통예금 줬대요. 아래의 전자 계산서 발급 받았다. 하나의 거래로 작성한 거. 하나의 전표로 하라는 거죠. 계산서 받았으니까 무조건 53번이에요. 무조건 53번. 그래서 복류생비 계산서 53번이죠. 거래처 선물 업무 추진비 계산서 여기도 53번이에요. 선생님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 업무 추진비니까 오사불공해야 되지 않아. 틀려요. 오사불공하면 틀리다. 오사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때 오사불공이에요.
여기는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여기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는 불공제 될 리가 없어요. 자, 이것을 전산에 입력하면 먼저 날짜를 쓰셔야죠. 그래서 날짜는 8월 25일. 이게 25쳐요. 예, 부가세 유형은 53 면세. 계산서 받으면은 계산서 발급 받았다. 무조건 53이에요. 품목은 뭐겠어요? 마른 매출. 세트. 수량 단가, 여기, 예, 수량은, 예, 5개. 수량은 5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 수량 단가 생략하고, 금액은 얼마예요? 80만원.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50 플러스 30, 80만원이잖아요. 영업부가, 예, 영업부 직원이 50, 거래처가 직원이 30, 합이 80만원. 거래처 코드는 뭐냐? 송강수산. 전자요? 전자계산서 1번, 분계는 3번.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원재료가 나왔어요. 원재료가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는 복류생비. 복리인데 500번대 복리죠. 그래서 영업부 복리. 영업부는 얼마겠어요? 50만원. 또 차변에 또 뭐겠어요? 여기는 예,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가 500번대죠. 기업의 업무 추진비. 800번대죠. 800번대. 그래서 30만원.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류생비 800번대, 차변에 업무 추진비 800번대, 돈은 보통예금. 알겠죠? 그래서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 면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10월 16일 날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 여기 개인적 용도죠. 개인적 용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상해전자에서 노트북을 한 대를 210만원 부가세 별도죠. 공고가액이죠. 210만원이 공고가액이에요. 예상으로 구매. 예상이니까 미지급이죠. 미지급. 아래의 전자생사를 발급받았다. 가지금 계정을 하고 거래처 황동규를 입력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자생에서 받았지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네. 불공이죠. 불공. 그래서 불공이 꼭 한 문제에 나와요. 10월 16일 날 여기 1016. 그래서 전표 유형은 54 불공.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썼기 때문에 54 불공하시네. 품목은 노트북. 여기 노트북 써졌네요. 수량 단가 없고, 수량이 몇 개요? 예, 한 개 210만원. 여기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 가액만 맞으면 되고, 부가세 21만원. 맞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상해전자. 전자요? 전자세금 계산.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1번 선택하죠. 분계는 불공제 사유가 뭐냐?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7번부터는 잘 안 나오고 1번부터 6번인데 여기 2번 있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 사용. 이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확인 누르시고 분계는 3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누가 가져간 돈? 가지금이죠. 가지금. 사장이 가져간 돈이고 여기 거래처 입력을 하래요. 거래처가 이 가지금 거래처가 어디냐? 가지금은 황동규.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래요. 거래처는 황동규. 그 다음에 대변의 돈은 예상이죠. 예상. 예상이니까 가지금을 예상했어요. 그럼 미지금이에요. 미지금. 그래서 미지금이 231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전자세금에서 받았지만은 매입세액을 지출했죠. 매입세액을
이 21만 원을 매입세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지만은 이 매입세금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불공이란다. 불공은 54불공.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월 4일날 개인 소비자 김은혜에게 제품을 77만원 부가세 포함, 이게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 판매하고 대금은 김은혜 신한카드로 수차했다. 카드로 결제를 받았네. 그리고 카드로 이게 수채했다.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대금은 예상 매출금으로 처리했고,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이게 카드 매출이죠. 카드 매출. 이와 같이 카드 매출은 17번 카드 가세. 17번 카드 가세를 한다. 그래서 11월 4일날 11월 04 해가지고 11월 04 전표 부가세 유형은 카드 매출. 그래서 17번 카드 가세. 품목은 제품. 자, 여기서 입력을 할 때 조심할 것이 카드 가세, 현금 가세, 건별은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하시라.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 그래서 77만원을 입력을 해야 돼요. 770 플러스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은 70만원, 7만원, 70만원, 7만원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77만원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 공고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되고, 거래처는 어디 계세요? 거래처는 여기서는 김은호, 김은호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해당이 안 되죠. 전자세에서 발급이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폐니까 전자 해당이 안 되고, 신용카드사가 어디냐 물어보죠. 신용카드사가 어디냐. 그러면 F2 눌러가지고, F는 신한카드네. 신한카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분계를 입력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3번 했잖아요. 여기서는 카드니까 카드로 결제면 4번. 그래서 카드로 입력하시래요. 4번 카드. 3번은 혼합. 카드니까 이번에는 4번 카드십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하고 차변의 예상 매출금. 그 다음에 여기 신한카드 왔죠.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내가 분계를 잘못했다. 그럼 분계를 잘못하면 이 분계에다가 커서를 두고 0번을 치면 지우개예요. 0번을 치니까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0번은 지우개. 근데 여기 카드니까 4번. 다시 4번 치니까 나오죠. 대변의 제품 매출 맞죠? 그 다음에 차변의 예상 매출금. 카드 매출. 신한카드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12월 4일날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88만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매출 전표를 수제다.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죠. 그래서 수선비를 카드로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57번 카드 가세하죠. 57 카드 가세. 그래서 날짜를 입력. 12월 4일날 12월 04일. 전표용은 뭐겠어요? 전표용은 57 가져가세요. 품목은 수선비. 수량 단가 없고 여기도 카드죠. 카드 가세기 때문에 88만원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88만원을 입력하면은 80만원, 8만원 이게 공고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죠. 거래처는 어디 계세요? 여기서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쓰면 안 돼요. 거래처는 하나카드가 하면 안 되고, 이 수선을 해준대. 뚝딱이죠. 뚝딱. 카드는 결제 수단이지 상대의 거래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뚝딱 수선. 그래서 뚝딱 수선. 뚝딱 수선이 나오네요. 그래서 거래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가 어디니? 카드사가 어디니? 여기서 무슨 카드예요? 하나카드. 하나카드 선택. 여기도 분계도 뭘로 해야 돼요? 분계도 4번. 카드 하시래요. 카드.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나오죠? 원재료가 아니라 얘를 뭘로 해야죠? 수선비. 수선비인데 800번대요? 500번대요? 여기 제조부.
제조보니까 여기 500번대 수선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은 비용을 카드로 결제 미지급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카드 맞아요? 하나카드. 하나카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와 같이 113회 매매출 전표 입력을 해봤고, 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12회를 해보겠어요. 112회 전산회계 1급. 수험번호는 2하고 1. 1이 6마리. 그 다음에 끝에 2. 감독관 번호는 4816.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 112회에는, 여기 전산 설치는 2하고 하나, 둘, 셋, 둘 하고, 성함은 나 합격. 설치해가지고, 설치해서 112에 A형이라고 가정하고 감독관 번호는 4816. 4816을 치시면은 설치가 이와 같이 되죠. 112에 전산회계 1급. 여기 매매출 전표 입력. 매매출 전표 입력 하셔가지고 이것을 풀어보겠어요. 자, 1번은 9월 2일 날 주 신도 기존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죠. 다음에 전자에서 발급. 전자성에서 발급했어요. 무조건 11번 과세. 대금중 엄으로. 대금중 엄은 신도 기존에 발행한 것이다. 엄을 다시 받았대요. 엄을. 그래서 바드럼이죠. 바드럼. 여기서 보니까 전자에서 발급한 내역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유미기계가 신도 기존에 지금 제품 판매했어요. 제품 판매하고 제품이고 수량 단가 나오죠.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 합계 금액을 보시면은 합계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이죠.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받아요? 현금 아니고 수표도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이걸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이죠. 현금. 그 다음에 엄 받았대요. 제품을 판매하고 여기 제품 판매하고 엄 받았어요. 그럼 바드럼이죠. 바드럼. 애상이래요. 그러면 애상 매출금. 맞아요. 애상 매출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출 전표 입력해서 매매출 전표 날짜를 찾죠. 날짜 틀리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0902 0902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9를 쳐요. 9를 치면은 안 넘어가잖아. 그래서 0902 이렇게 두 자리로 쳐야 돼요. 디폴트 값이 두 자리니까 두 자리로 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유형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11번이죠. 11번. 품목은 뭐겠어요? 제품. 수량은 2개. 단가는 500. 500만원짜리 2개를 팔았다. 그러면 공고가액이 1000만원. 부가세가 100만원. 거래처는 상대방 거래처는 신도. 전자요? 전자생서. 여기 전자 있죠. 전자생서 1번. 분계는 3번. 무조건 3번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수금 받아야 되고 대변의 제품 매출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3번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는데 바드럼 받았대요. 엄 받았대요. 바드럼이 얼마요? 여기 800. 바드럼이 800이고 나머지는 애상이에요. 차변의 애상 매출금. 애상 매출금은 300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문제 2번. 문제 2번은 9월 10일 날 제조부서의 생산직 직원. 생산직에 5를 써야 돼요. 5를. 생산직은 5를 쓰시고 작업복. 작업복은 복류생비죠. 직원한테 주는 것은 복류생비. 인천상이라도 구입. 우리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카드 매입이죠. 카드. 회사는 작업복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한다. 복류생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금액이 49만 5천원. 알겠죠?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죠. 공고가액이 45만원. 부가세가 4만 5천원. 자,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날짜는 언제 있어요? 9월 12일 12일을 쳐야죠. 전표 부가세 유형은 지금 이 카드로 구입했잖아요. 카드 구입
그래서 카드로 구입했다. 그러면 57 카드 가세. 57 카드 가세. 품목은 뭐겠어요? 품목은 작업복 10벌. 단가는 몰라요. 금액은 여기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복 금액은 카드니까 공급 대가를 입면 돼요. 공급 대가. 그래서 49만 5천원. 49만 여기 가서 49만 5천원. 잘못 쳤어요. 다시 그러면 잘못 쳤으면 45만원 4만 5천원. 여기 단가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공급가액이 45만원. 여기 맞춰야 돼요. 45만원. 4만 5천원. 이게 맞춰야 돼요. 공급가액. 잘못 쳤으면 가서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처는 뭐겠어요? 상대방 거래처는 여기는 인천상해. 여기 인천상해죠. 그래서 여기 인천상해. 거래처는 인천상해. 인천상해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는 어디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카드 나오죠. 우리카드. 그래서 우리카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분계는 카드니까 4번. 4번의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죠. 복리. 복류생비인데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류생비. 그래서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류생비 하시고 부가스테이크. 그래서 돈은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금이죠.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미지금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카드.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문제 3번은 10월 5일날 미국의 PY사에 제품을 100개, 1개당 판매 금액이 1000달러. 여기 조심해야 돼요. 1000달러를 입력하면 안 돼요. 1000달러 곱하기 환율, 기준 환율을 곱해줘야 되죠.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직접 수출이 돼요. 그러면 16번 수출이죠. 직접 수출 16번 수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돈은 보통예금. 선적일 환율은 기준 환율 1000원.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죠. 선적일. 그래서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 다른 날짜가 나와도 무시하고 선적일 환율을 적용한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자, 그러면 수출했어요. 수출을 했으니까 여기 날짜를 먼저 가죠. 날짜는 10월 5일. 전표유형은 16번 수출. 전표는 16번 수출. 품목은 뭐겠어요? 제품. 수량은 100개. 단가를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단가는 1000달러 하면 안 돼요. 1000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이 1000원이죠. 1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여기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1달러당 1000원이니까 그래서 단가는 100만원이에요. 이게 원화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1억이 돼요.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는 PY사래요. 그래서 PY사. 여기는 PY사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이 뭐니? 수출했으면 영세율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직접 수출이죠. 여기 직접 수출을 그대로 입력. 그래서 여기는 영세율 구분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 되게 1, 2, 3번이 많이 나와요. 되게 1번하고 3번. 그래서 1번이죠. 여기는 확인 누르시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분계는 3번 혼합 보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3번 혼합.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돈은 뭘로 받았어요? 차변의 돈은 여기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1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 4번 10월 22일 날 영업부서 직원들의 영업이요? 8 써야죠. 8. 8 넣으시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 인쇄비죠. 현금으로 구입. 전자계산서 발급받았대요. 계산서 받았어요?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 면세. 그래서 여기 연건 서점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서를 받고 책을 구입했다.
결제는 현금. 현금으로 결제네. 자, 그러면 먼저 날짜를 입력을 하셔야죠. 날짜는 10월 22일 날. 여기 유형은, 부가세 유형은 계산서 받았어요? 53 면세. 품목은 도서. 품목은 도서. 수량 단가 없고, 공고가액은 137만 5천원. 여기 금액이 크네요. 137만 5천원.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137만 5천원. 거래처는 연건. 연건 서점. 전자요? 전자. 분계는 3번. 혼합 하셔가지고. 차변의 원재료.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나와요? 원재료가 아니라, 차변의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인데, 영업분이니까 8이라 했죠. 8. 800번대 도서 인쇄비 하시고, 대변의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현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은 무조건 53번이에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문제 5번. 11월 2일 날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개인에게 팔았대요. 제품을 880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죠.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발급했대요. 이때는 전표 부가세 유형이 22번 현과. 22번 현과시고 대금은 보통예금 받았다. 자, 그러면 날짜는 11월 2일 날. 11월 2일. 유형은 현금 과세. 22번 현금 과세. 품목은 제품. 그래서 여기 공고가액 입력할 때 현금 과세, 그 다음에 카드 과세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공급 대가 880을 입력한다 했죠. 880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뭐겠어요? 거래처는 개인이요, 개인. 개인 소비자한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여기는 거래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처 없잖아요. 그럼 패스.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분계는 3번 하시고, 자, 차변에 대변에 부가세 수급. 물건을 제품을 판매했어요. 돈은 뭘로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해줬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요. 22번 현과. 매출이죠, 매출. 문제 6번. 12월 19일 날 매출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 여기 매출이니까 800번 되죠? 800번대. 매출은 800이에요. 8. 연말 선물. 거래처 선물이니까 업무 추진비. 맞죠? 그래서 홍성 백화점에서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 아래의 전자시에서 발급받았다. 그래서 전자시에서 발급받았죠. 근데 업무 추진비예요. 그러면은 5480이어야 됩니다.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은 카드.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미지급 나옵니다. 미지급.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 날짜를 쳐요. 날짜는 몇월 며칠이겠어요? 날짜는 12월 19일. 12월 19일. 여기 유형은 5480이요. 자, 업무 추진비 세금계산서 받았다. 세금에서 받고 업무 추진비. 그러면 5480. 품목은 뭐겠어요? 품목은 생활용품. 세트. 수량 단가 없고, 수량이 있네요. 수량이 몇 개요? 예, 10개. 수량이 10개. 단가는 5만원. 그래서 공고가액은 50만원. 상대방 거래처는 홍성백화점. 전자요? 전자. 불공개 사유가 뭐니? 물어보잖아요. 불공개 사유는 여기는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 사이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는 뭘로 있어요? 업무 추진비.
예전엔 접대비 그랬어요. 지금은 업무 추진비. 그래서 여기 매출이죠. 매출 800번대. 대금은 여기에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다 하더라도 자 대변에 미지급 카드니까 미지급. 그 대신에 거래처를 바꿔줘야죠.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계는 3번 하든 1번 하든 2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밑에 하단에 분계만 맞으면 돼. 이것은 분계 유형은 편리하게 써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꼭 맞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혼합을 하든 카드로 하든 상관이 없다. 현금을 하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 바꿔줘야 돼요. 국민카드로. 그래서 55만원. 저는 그냥 카드로 할래요. 그러면 4번 카드 해가지고 미지급 나오잖아요. 여기 뭔가 잘못됐으니까 여기 가서 4번 카드 하면은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꿔주시고 800번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미지급에 거래처를 바꿔줘요. 거래처는 모르겠어요. 국민카드. 그래서 국민카드로 이렇게. 그래서 카드는 여기 카드는 이렇게 되면은 거래처를 꼭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에서 여기 이제 112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다음은 111의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저 111에 여기 설치를 해보면은 수험번호는 2하고 하나 둘 셋 둘 성명은 나 합격 설치를 클릭하시고 자 이와 같이 111에 나왔죠. 그래서 A형 선택하시고 감독관 번호는 1611 클릭하니까 111의 기출문제가 이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매출 전폐입력을 입력을 해보겠어요. 매일 매출 전폐입력. 먼저 1번은 7월 6일날 주 아이닉스의 제품을 판매, 제품 매출이죠. 다음과 같이 전자에서 발급, 전자에서 발급했네요. 그러면 11번 과세. 항상 유형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몇 가지 유형만 잘 기억하시면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겠다. 예상이죠, 예상. 여기 예상이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예상이세요? 그러면 예상 매출금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보면 날짜를 쳐야 돼요. 날짜는 0706 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무조건 11번 과세. 그 다음에 품목은 사무용 책상 등 하시고 수량 1000개 단가 23,000원 그러면 2300 공고가액이 2300 부가세는 230 거래처 상대방은 아이닉스 전자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1번 분계는 3번 분계는 3번 하든지 4번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 밑에 하단에 분계만 맞으면 된다. 대변에 부가세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부가세랑 포함해서 2,530을 받아야 돼요. 2,530 그래서 차변에 돈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예상이네 예상. 그러면 예상 매출금이죠. 여기 예상이잖아. 대금은 한 달 있다 받기로 했다. 그러면 예상 매출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문제 2번 8월 10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 목적 업무 추진비죠. 원재료니까 500대요 800이요 500번 돼야 돼. 원재료 제공품은 제조 원가요. 여기는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 원가가 30만원짜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해당 제품의 시가는 50만원. 이게 뭐겠어요?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간주 공급. 이것은 간주 공급이다.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매매출 전폐 입력을 해보세요. 그런 뜻이죠.
간주 공급은 14건별이에요. 14건별로 입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이 없어요. 무증빙. 지금 거래처에 제품을 선물로 줬잖아요. 거래처에 제품 선물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살짝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기 무증빙이에요. 무증빙. 무증빙이기 때문에 14건별 입력하셔야 돼요. 자, 날짜는 언제겠어요? 날짜는 8월 10날 0810. 여기는 14건별이에요. 여기는 간주 공고. 무엇을 줬어요? 제품.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줬어요. 공고가액을 입력할 때 부가세는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세 공고가액은 항상 시가예요. 부가세는 항상 시가로 입력을 해야 된다. 부가세를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부가세 징수해야 되는데 시가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요? 여기서는 55만원을 입력해야지 50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가세를 할 때는 여기서 과세표준의 시가로 한다. 부가세 과세표준 공고가액은 시가로 한다. 그래서 50만원, 5만원. 잘 안됐으면 얼른 가서 50만원, 5만원 다시 입력하면 돼요. 거래처는 어디 계세요? 거래처는 없죠. 증빙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여기 거래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분계는 뭐겠어요? 분계는 혼합 3번 하시고 대변의 부가세 수금 5만원을 징수하겠다 이거. 세무서에서는 5만원을 징수하겠다.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을 판매한 건 아니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 매출은 아니고 대변에 무엇을 줬어요? 제품. 제품을 감소하는 분기하죠. 제품을 감소하고 제품이 감소될 때 재고자산은 원래 판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적용 8번 해야 된다. 그래서 타개정도 해야 돼요. 제품이 대변에 가면 상품 제품이 대변에 가면은 적용 8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의 감소는 원가로 감소한다. 제품이 원래 장부에 원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감소할 때도 원가로. 그래서 이게 30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차변의 업무 추진비. 이때 500번대죠. 500번대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35만원 되겠다. 이거 복잡하죠. 자, 이렇게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이때는 건별이에요. 왜 건별이냐? 증빙이 없어요. 무증빙이니까 건별로.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공고가액은 시가로 한다. 여기서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세 공고가액은 시가로 적고 거래처는 없고 분계는 혼합.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맞죠? 5만원을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을 줘버렸어요.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부가세 수금 바로 밑에 제품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8번. 그 다음에 원가로 감소한다. 원가로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는 업무 추진비. 500번대 하죠. 자,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9월 16일 날 88 무산에 제품을 90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시장에서 발급. 전자에서 발급했어요. 11번 과세. 대금은 88 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다. 88 물산 거래처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날짜를 가야죠. 날짜는 매월 며칠? 9월 16일. 여기 가서 9월 16일. 9월 16일이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11번 과세고 품목은 제품. 공고가액은 900. 900이 맞죠. 공고가액은 900. 부가세는 90. 거래처는 88. 전자요? 전자 하시고 분계는 3번.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돈은 현금이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현금. 아시겠죠? 현금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해서 주문 제작했다.
대금은 550,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죠. 보통 예금 계좌에 송금, 전자증에서 발급받았대요. 비품으로 처리할 것. 자, 전자에서 받았으니까 51번이죠. 51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날짜를 바꿔야 돼요. 9월 0926. 자, 전자증에서 발급받았죠. 그러면 51번. 품목은 간판. 건물에 간판을 붙였는데 공고가액. 자, 여기서 이 51번 이렇게 했을 때는 공고가액을 적어야 돼요. 공급 대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급 대가잖아. 그러면 이것을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바꾸려면은 550 나누기 1.1, 550 나누기 1.1을 하면은 그러면 500만원 나오죠. 그래서 500만원, 50만원. 이 두 개를 합계가 550이 돼야 돼요. 두 개 합계가 550. 그래서 공고가액을 550 치면 빵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거래처는 뭐겠어요? 잘 나가. 전자요? 전자. 그래서 전자증에서 발급받은 전자고 분계는 3번. 차변의 부가세 대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간판은 비품으로 처리해야 돼요. 간판은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입력을 하시래요. 비품하고 그래서 차변의 비품, 차변의 부가세 대금. 돈 줘야죠. 돈.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보통예금. 여기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550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10월 15일날 메타 가구에서 원재료를 사왔어요. 50개, 단가는 5만원. 부가세 별도죠. 매입하고 아래 전자세를 받았다. 그리고 51번이죠. 51번. 전자성에서 받았으니까 51번. 대금 중 100만원은 은성가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은성가구 발행 약속 배서 양도했다. 받으럼이죠. 받으럼. 항상 이 문제 나와요. 은성가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은성가구 발행 약속 배서 양도. 그래서 얘는 받으럼. 받으럼인데 거래처를 은성으로 바꿔줘야죠. 거래처를 은성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거래처를 은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1개월에 애상이죠. 애상. 원재료를 애상. 그러면 애상 매입금이에요. 자, 그래서 10월 15일날 전표 유형은 51번. 51번 과세 하시고 공급가액은 여기는 뭐 있어요? 원재료 쓰시고 수량이 50개. 단가는 5만원. 250 나왔어요. 250이고 거래처는 메타예요. 메타하고 나하고 거래한 거. 메타하고 나하고 원재료를 거래한 거죠. 그래서 메타하고 전자요. 전자 분계는 3번. 차변에 원재료 사왔죠. 원재료를 250. 부가세를 얼마를 줘야 돼요? 그죠? 네, 25만원. 대변에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바드럼을 줘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바드럼의 거래처는 은성이죠. 은성. 내가 은성 가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바드럼을 배서 양도 줘버렸다. 이게 얼마예요? 네, 100만원. 나머지는 뭘로? 애상 매입금. 애상 매입금이 1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12월 26일날 대표이사 한태양은 벌써 대표이사 나오면은 이것은 불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자녀 대학교 입학. 자녀가 대학교 입학. 그래서 축하 선물로 니캉 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380 부가세 별도죠. 구매하면서 이게 별도인지 포함인지 잘 보셔야 돼요. 당사 명의로 전자선수를 발급받고 전자성에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안되겠죠. 개인적 용도죠. 대금은 보통인수 계좌에서 지급했다. 가지금 처리해라. 자, 그래서 날짜는 12월 20날. 여기는 부가세 유형이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되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54 불공. 품목은 디지털 카메라고 공급 가액은 380이래요. 거래처는 어디 계세요? 거래처는 니캉. 전자요? 전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가 뭐니? 여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확인하시고, 분계는 3번. 차변의 원자료가 아니라 여기는 사장이 가져간 돈이죠. 가지금이에요. 가지금. 가지금이고 가지금 거래처는 한태양으로 바꿔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변에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돈은 여기 보통예금, 돈은 보통예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금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이 418만원. 여기 가지금 해가지고 대표사가 가져간 돈은 가지금이라고. 가지금. 여기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와 같이 113회 111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고생들 했어요.